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요,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사랑하는 가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언뜻 생각해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스스로 마음이 좀 평화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거나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들이 옆에 많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막 지옥 같고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막 불안하거나 그 다음에 매일 막 그 상처 있고 마음이 상처 있고 막 피 흘리고 뭐 이런다면 뭐 행복하겠냐고요. 왜 돈하고 명예가 아주 많은 사람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불행하게 살까요? 우울증 약을 먹을까요? 상담을 하고. 그게 다 마음의 상처를 이제 쉽게 입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튼튼하게 평소에 하고 그런 어떤 작업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마음에 이제 쉽게 상처 입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말로 상처를 입는 거죠. 주로 남의 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쉽게 상처 입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튼튼히 할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흔히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래요. 번역이 안 된대요, 화병이라는 거는. 남의 나라에 없으니까 그런 병은. 그러니까 화병이 왜 생기나 하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막 내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 참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직장에서 직장 상사, 후배 뭐 이렇게 선후배 간의 어떤 그런 막 인간관계를 부딪혀서 그렇게 생기는 우락병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꼭 직장 상사뿐만이 아니라 후배한테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후배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상처 입는 그런 직장 상사들이 많다고 그래요. 저 아는 지인만 해도 요즘 이제 직원들, 신세대들이 어떤 그런 근무 시간 같은 때 막 80년대생들은 일찍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 90년대생들은 왜 내가 9시까지 오면 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9시까지 와서도 막 컴퓨터에 딱 붙어 앉아서 막 몰입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아침에 긴장감이 없는 거를 80년대생 팀장들이 못 참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후배들에 의해서 이제 막 오라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정말 내가 이걸로 병이 생길 거냐 말 거냐, 내가 상처를 입을 거냐 말 거냐 정말 결정해야 되는 거죠. 주로 남한테 어떤 말을 들음으로 해서 그 말에 대해서 자, 내가 상처를 입을 거냐 말 거냐, 그게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게 상처를 입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상처 입지 말자, 남의 말에.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훈련하고 저절로 나중에 그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튕겨 나가면서 상처 입지 않는 그런 튼튼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상처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어떤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남의 말에 쉽게 상처 입습니다. 유난히 이제 인정을 갈구하는 거죠. 이거 잘하면 나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내가 다 맞춰줬으니까 나하고 친할 거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뭐 일찍 출근하고 그다음에 밤에 늦게까지 뭐 회사의 구준일 같은 거 다 맡아서 이제 하고 이러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탁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인정을 원했으니까.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내 일이니까 직장 상사랑 관계없이 동료들과 관계없이 이건 내가 잘하고 싶어 라고 해서 뭐 늦게까지 나와서 뭘 한다든지, 아니 일찍 나와서 내가 뭔가를 한다든지, 남의 눈이랑 관계없이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남이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완성도가 높아졌어. 내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나와서 늦게까지 있는 거를 누군가가 봐갖고 나한테 그거를 참 누구는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말해주지 않아서 상처 입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남한테 자꾸 집중을 해서 남한테 사랑과 인정을 구해서 쉽게 상처입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상대 감정이 상할까봐 내가 꾹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상대방 때문에 뭐 화가 나도 화 안 내는 사람, 그 화가 안 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쉽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도 막 왜 나 때문에 분위기 망치면 안 될 것 같고 일 크게 만들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이 막 기분이 상할 것 같으니까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 입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쁜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팀장이 막 화내고 막 승질 나고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뭐 특별히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막 친구 기분이 상해 있으면 지금 나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그런 경우에 이제 남의 말에 상처를 입기가 아주 쉬운 그런 특징이죠. 그런 어떤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현하면 어떤 게 될까요?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처입기 쉽습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고 타인일 경우에. 그래서 어떤 상대의 감정, 상대의 기대, 상대의 인정에 거기다 맞추고 사느라고 애쓰고 나는 없고 그런 사람들이 상처 입고 항상 힘들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내가 나와의 관계를 바꾸는 거래요. 다른 사람이 막 인정을 이제 갈구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 목마름이나 갈증이 과연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뭘 잘하는 척 했어요. 근데 막 제가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저 사람 그런 거 잘한대. 내가 좀 허세를 이제 부리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막 행동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죠. 근데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걸 내 스스로 알면 내 스스로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나를 학대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막 아닌 척, 그런 척, 더 잘하는 척,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는 지금 이 수준밖에 안 돼. 난 지금 50점밖에 안 돼. 난 70점밖에 안 돼. 그렇지만 어떤 90점 정도 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거야. 끝. 이렇게. 그게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나 스스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굉장히 안 괜찮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부족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어가 오는데 이 사람을 이제 내가 평소에 막 나 이런 거 잘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저 김대리가 하면 되지 뭐 라고 해서 딴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근데 내가 그 실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점들이. 그래서 내가 나의 수준을 그대로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남들한테도 그걸 다 오픈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정직하게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결국에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지도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처 입을 일이 줄어드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 이건 굉장히 부족해. 이런 건 나의 장점이야. 이런 거를 적어보거나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예민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참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저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난 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나의 최전방의 어떤 서포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 나는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 더 노력해 잘할 거고 내가 뭐 지금 70점인데 어쩌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막 90점인 척, 95점인 척 그렇게 하지 않는 나 스스로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어떤 이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남한테 상처받은 감정은 반드시 해소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걸 꼭 참고 아닌 척하고 회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한테 상처 입어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존심 상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내가 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내가 꼭 참고 그걸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자 이런다고 해서 그게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감정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누군가한테 막 화를 막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라거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나 지금부터 화낼게 이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한테 배우자나 누구한테 나 진짜 회사에서 너무 화나서 나 지금부터 내가 좀 화를 낼게 그러면서 막 직장 상사 욕을 그냥 막 남편이나 아내한테 막 계속 그 인간이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그런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막 당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창피해서 배우자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어. 막 그렇게 모욕당하고 막 무시당하고 막 이런 걸 배우자한테도 얘기할 수 없으면 나 혼자 나만의 아지트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옷방이라도 들어가서 그 이런 큰 인형이나 베개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막 나오잖아요. 막 때리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도대체 너 네가 못나 터져서 상무한테 욕먹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왜 애매한 나한테 화풀이를 하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인형을 막 때리는 거죠. 효과 있습니다. 감정은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내가 막 힘들었던 어떤 상처 입었던 감정을 내가 반드시 털어낸다. 쓰레기통에 버린다. 내가 다 이렇게 안에다가 쌓아놓지 않고 다 내가 폭파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해가지고 막 인형 때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잘 못하겠어요. 라는 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하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격이 굉장히 이상한 동료가 있어서 이제 별명이 깐족대망이에요. 막 그러면 묘하게 말만 섞으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만 섞으면. 그리고 결론은 내가 잘못한 걸로 결론 내놓고 이제 그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열받아요. 너무 싫고 상처 입어요, 내가.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 이상한 점 막 쓰고 정말 정말 박대리 정말 진짜 이상하다. 지구에서 너 하나 할 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재수없냐 이런 게 해서 막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읽어보면요.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서 나의 감정이 해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이제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왜 어려운가 하면 감정을 즉시 제때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를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을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내가 화난 마음, 상처 입어서 힘든 마음은 지금 해소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굉장히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랑 어떤 그런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어떤 시도 자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인 거죠. 내 감정은 내가 혼자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 맞붙어서 정말 대놓고 막 뭐라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맞붙어 싸워서 그 감정을 해소하든지 감정을 해소한 다음에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어떤 그런 말을 들어서 어떤 상처가 되는 어떤 말이 있잖아요. 남의 말이. 그런 말하고 나를 별개로 띄워놓고 생각하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100이면 100사람 나를 다 좋아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 내가 왜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싫어할까? 이걸 나한테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그 사람한테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물론 반성해야 되겠죠. 이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구나. 미안해. 이런데 이유 없이 싫어한다고 하면은 저 사람은 어떤 열등감이나 콤플렉스가 있나 봐. 그런 게 이제 건드려졌나 보지. 끝. 이렇게. 나만 보면 막 시비 걸고 마음에 안 들어하면 그럴 수도 있나 보지. 뭐 저 사람이 나는 특별히 자기 취향이 아닌가 보지. 마음에 안 드나 보지.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자격지심, 뭐 피해의식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보지. 그렇게 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처와 나를 분리시키는 어떤 버릇들이 결코 남한테 어떤 말을 들어서 상처 입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도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밖에 없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지만 그게 모든 분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키는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상처 입지 않도록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근육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만 남한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지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항상 보호하세요. 그렇게 해서 남한테 이렇게 막 찔려서 상처 입지 않도록 평소에 마음을 잘 보호하는 훈련들, 이제 영상에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서 항상 그렇게 보호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